여보, 오늘도 그렇게 일찍 나가야 해? 응, 월급이 예전의 절반도 안 되잖아. 하루라도 더 열심히 뛰어야지. 아내 그래도 몸은 챙겨야지. 당신, 은행 다닐 땐 양복 입고 앉아만 있었는데. 전기 자전거 옮기느라 무릎은 괜찮아? 괜찮아. 무릎이 삐끗하면 어떡해. 다시 일자리를 잃을까봐 더 무서워. 하지만 나보다 먼저 퇴직한 선배들이 오래 놀면 마음이 더 오래 아프다고 했어. 그래서 오늘도 나아가. 한겨울 바람 부는 도심 골목. 형광 조끼를 입고 자전거를 끌어내리는 나와 동료 정수 씨. 형님, 예전엔 자산운용팀장이셨다면서요? 이 추운 날 밖에서 일해도 괜찮으세요? 괜찮진 않지. 그래도 예전엔 월급이 자산이었지만 지금은 경험이 자산이야. 그리고 이 손난로처럼 우리가 서로를 덮여줄 수 있는 온기가 남아있다는 게 더 든든하잖아. 퇴직 통보서를 받은 날, 나는 내 값어 치유도 같이 퇴직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길 위에서 꽁꽁 얼어붙은 자전거 배터리를 교체하며 깨달았죠. 일의 가치는 연봉만으로 환산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품격의 노후에 오신 여러분. 저는 56세 두 번째 생에 현실 적응 중인 김영수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월급이 반토막 난 현실에서 마음 토막까지 내주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50대 회사를 떠난 뒤 6개월 이내에 다음 일을 찾은 실전 전략 3가지와 단순 노동이어도 경험과 체력을 동시에 인정받는 일자리를 고르는 눈높이 조정 팁까지. 아울러 하나, 내 연봉이 반으로 줄어도 생활과 자존심을 지키는 구체적 방법. 둘, 다시 뛸 때 덜 아픈 무릎처럼 덜 불안한 마음을 만드는 셀프 루틴. 셋, 정년 앞둔 50대가 근로연한과 국민연금, 공백을 동시에 메우는 현실 해법을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자전거 보관소 앞에서 얼어붙은 자전거를 살피는 나와 동료 정수. 형님, 사실 저도 원래는 데이터 분석 쪽에서 일했거든요.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숫자만 보다가 지금은 밖에서 뛰어다니니 숨은 찰떡같이 차지만 마음은 좀 덜 답답해요. 맞아.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라는 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더라고. 몸을 쓰든 머리를 쓰든 결국은 의미를 느끼는 순간이 제일 크지. 정년 전 퇴직. 그 뒤에 진짜 시작. 제가 회사를 나온 건 56세 작년 6월이었습니다. 일하는 내내 정년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지 하는 마음으로 버텼죠.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부장도 아니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예비 퇴직자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회의 시간엔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사내 교육도 나만 빼고 진행되고 사실상 눈치 정년을 맞이한 거죠. 퇴사 후 6개월. 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처음 퇴사하자마자 1개월은 좀 멍하게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다는 게 처음엔 그렇게 편하더니 2달쯤 지나니까 허전함이 아니라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을 먹고 있다는 게 이게 은근히 자존심을 건드리더군요. 그러다 서울시 산하의 재단에서 50대 이상 취업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 면접이라도 한번 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죠. 서류는 무려 30곳 넘게 탈락. 아무도 내 이력서에 경력 25년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이를 보고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결국 지금의 전기 자전거 관리라는 일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좀 상했지만 지금은 내 손으로 다시 월급을 만든다는 기쁨이 더 큽니다. 월급 절반도 안 되는 240만 원. 이게 지금 제가 한 달에 받는 돈입니다. 예전 직장에선 연봉 7천 가까이 됐었죠. 그러니 반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돈이 많아도 시간이 없었고 지금은 돈은 줄었지만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생계는 빠듯하죠. 아내와 식비를 조절하고 옷은 몇 해 전 것들을 꺼내 입고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정년 전 퇴직이 끝이 아니라 지금 내 2번째 인생의 예행 연습이구나. 그걸 깨닫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50대에 다시 일하려면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무엇인지와
사무직에서 육체 노동으로 바뀌었지만 오히려 더 얻은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점심시간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누는 나와 정수. 형님, 힘들진 않으세요? 은행 다니실 땐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 일도 없었을 텐데요. 나 그땐 회사 구내식당이 매일 뷔페였지. 이제는 아내가 싸준 달걀장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 땀 흘리고 먹는 밥이란 게 참 별미더라. 자존심, 현실 앞에 손 내려놓아야 보이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50대의 일을 다시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꺾어야 하는 게 자존심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머리를 들이밀면 다음 일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돼요. 저는 어느 순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일은 내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훈련이다. 월급은 줄었지만 내 가치는 줄지 않았다. 이 마음으로 정리하고 나니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해지더군요. 사무직에서 육체 노동으로 잃은 것보다 얻은 것. 예전엔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있던 생활이었어요. 서류, 보고서, 미팅, 팀장 결제. 머리는 쉴 틈 없고 몸은 아예 안 움직였죠. 지금은 다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기 자전거 옮기고 점검하고 정리하고 매일 15,000보 이상 걷습니다. 허리, 어깨, 무릎 처음엔 비명을 질렀지만 3개월이 지나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밤에 잠이 정말 잘 온다는 겁니다. 과거엔 스트레스로 밤마다 위장약을 달고 살았는데 요즘은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이 쏟아져요. 예전엔 회사가 나를 갈아 넣었지만 지금은 일이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운동이고 회복입니다. 회사에선 체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무릎 보호대, 손목 보호대를 지급합니다. 서로 스트레칭 팁도 공유하죠. 어느 날 62세 직원 한 분이 그러셨어요. 우린 다 늦은 게 아니라 뒤늦게 나를 위한 연습을 다시 하는 중이야. 그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이 나이에 이걸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나이 많은 구직자는 어떤 전략으로 일자리를 구해야 할까? 그리고 자존감을 잃지 않기 위한 50대만의 지원서 작성법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구직 상담소 안, 벽에 빼곡히 붙은 구인공고 앞에서 상담을 기다리는 나. 김영수 씨, 지원하신 기업 중 두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둘 다 시급은 최저임금에서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나 이제는 돈보다는 지속 가능한 일이 우선이더라고요. 적어도 내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되는 일이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이 많은 구직자가 일자리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50대 이후 구직의 핵심은 직무 일치보다 태도 일치입니다. 회사 입장에선 젊은 지원자들은 당연히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봅니다. 하지만 50대 이상은 다릅니다. 이분이 오래 버틸 수 있는가, 말없이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이걸 먼저 따지죠. 그래서 저는 이력서에 적응력이라는 항목을 따로 썼습니다. 조직 경험 25년 이상, 팀워크에 익숙하며 세대 간 협업 능력이 뛰어납니다. 연령을 떠나 현장 적응 속도에 자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오히려 눈에 띄었습니다. 면접관이 저를 보고 말했죠. 김영수 씨는 본인이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가 분명하시네요. 나만의 지원서 작성법 자존감이 아니라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는 직장 이름보다 내가 왜 이 일을 선택했고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예전엔 오은행 부지점장 역임, 고객관리 1000건 이상 이런 식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씁니다. 단순 업무라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고객의 불편을 먼저 알아차리는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 회사에선 조용히 처리해주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꼼꼼하고 소리 없이 성과를 냅니다. 이게 지금 제 무기입니다. 경력이 아니라 태도를 무기로 삼는 거죠. 면접에서 말한 한마디, 젊은 사람 옆에 있어주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전기 자전거 관련 회사 면접에서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 직무가 젊은 직원들과 팀을 이루는 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저도 은행 다닐 땐 20대 직원들하고 일했었습니다. 다만 제가 리드하기보다는 그들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뒤에서 조용히 지지하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 뒤 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50대가 다시 일하는데 필요한 건 젊은 감각이 아니라 조용한 겸손과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하지만 그 안에서 찾은 보람과 자신보다 12살 어린 팀장과 일하면서 생긴 마음가짐의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작업 차량 내부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창밖을 바라보는 나와 팀장 재민. 김 선생님, 작업 동선 정리하신 표 봤어요? 저보다 훨씬 꼼꼼하시던데요? 예전엔 은행에서 고객 동선이 곧 수익 동선이었거든요. 자전거도 결국은 사람이 타는 거니까 비슷한 거지. 단순 반복 작업 그 안에 보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방치된 전기 자전거를 찾아 위치를 확인하고 충전이 부족하면 옮기고 이상이 있으면 QR코드로 고장 접수, 하루 2030대씩 같은 작업을 반복하죠. 은행 다닐 땐 상상도 못했던 루틴이지만 이 안에서도 나만의 성취감을 찾게 되더군요. 예를 들어 자주 고장나는 장소를 정리해서 내부 공유를 했더니 한 달 뒤 고장 신고 건수가 40% 줄었습니다. 그 순간, 아, 나는 여전히 회사에 기여하고 있구나 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보다 12살 어린 팀장에게 배우는 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팀장은 저보다 한참 어린 재민 씨입니다. 처음엔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 부하 직원이었을 나이가 이제는 제 상사로 지시를 내리는 구조니까요. 하지만 그 나이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 차이더군요. 재민은 저를 김 부장님이라 부르지 않고 김 선생님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한마디에서 저는 존중과 배려를 느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위에 있을 땐 몰랐던 것들 아래에서 다시 보니 사람 사이의 온도차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역할이 바뀌면 내가 보이던 세상이 달라집니다. 50대 이후의 직장은 내가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비추는 조명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등 뒤에 조용히 서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코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합니다. 재민이가 회의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계시면 팀이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 말에 난 내 월급의 가치를 다시 느꼈습니다. 돈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의미 있다는 게 중요해졌거든요. 한때는 리더였던 제가 이제는 받쳐주는 손이 되었지만 그 손이 있기에 팀은 무너지지 않고 돌아갑니다. 다음 이야기는 정년 연장을 넘어 정년이 없는 회사와 회사의 존중과 믿음이 직원의 충성심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야기해봅니다. 오늘 회의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사는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없다는 게 말은 쉽지만 정말 그렇게 돌아가는 회사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안에 있더군요. 제가 다니는 이 회사는 아예 정년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원래는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60세 정년이 있었지만 어느 회식 자리에서 나온 한 직원의 말이 전환점이 됐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를 나올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다. 그 말 한마디에 대표님은 큰 결심을 하셨죠. 정년을 없애자 기술 있는 분들이 건강만 허락하면 계속 함께 가는 게 회사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그 파격적인 결정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년을 없애면 생산성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던 분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회사는 포장재를 만드는 곳인데 불량률이 평균 1% 수준에서 0.5% 이하로 줄어들었고 매출 대비 순이익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경력이 많은 직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숙련된 감각이 그대로 생산성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신입 직원들도 기술을 더 잘 배우고 직원 이직률도 낮아졌다고 하죠. 믿어주는 회사가
나도 믿고 싶은 회사가 된다. 60대 후반의 고철 선배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으면 난 계속 일하고 싶어.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 한마디가 없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 말에 저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한때는 회사가 나를 정리 대상으로 여겼지만 지금 이곳은 나를 함께 가는 동료로 대해줍니다. 그 차이가 일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주더군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일하는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사람은 떠나게 되는 거죠. 한때는 55세면 은퇴 준비하라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65세가 지나도 일을 해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법은 아직 그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고령화 시대 정년 연장은 더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정 정년은 60세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국민연금은 63세부터 지급, 평균 수명은 84세를 넘어가고 실질 은퇴 시점은 50대 중반 이 말인즉슨 연금 받기 전까지 78년은 무소득 상태로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50대들이 맞닥뜨린 현실의 간극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처럼 근로 연한이 너무 짧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생애 주직에서 너무 일찍 퇴직한다는 점입니다. 한 번 들어간 회사에서 3,050세까지만 일하고 나오게 되면 20년이 채 되지 않는 근로 기간 동안 연금, 저축, 노후자금까지 다 마련해야 하는 셈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20년만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책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려면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이후 재고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늘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있죠. 바로 임금 체계입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연봉은 그대로 요구하면 회사 입장에선 부담이 되죠.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임금 피크제를 적용해 60세 이후에는 임금을 낮추고 대신 고용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제도도 바뀝니다. 하지만 법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나이 많은 직원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새로운 기술은 젊은 직원이 더 잘 배운다.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법을 바꿔도 정년 연장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이 들었다고 작아지지 말자. 내 경험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게 후배들의 시선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정년 연장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경험을 존중하는 문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번에는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3가지와 두 번째 인생의 진짜 보상은 돈이 아니라 이것이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여보, 요즘 얼굴빛이 훨씬 좋아졌어. 예전엔 스트레스 때문에 밥도 잘 못 먹더니? 그땐 돈은 벌었지만 내가 살고 있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거든. 지금은 덜 벌어도 내가 스스로를 챙기고 있다는 게 느껴져.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3가지. 마음가짐부터 바꾸기. 퇴직은 실패가 아니라 다른 경로로의 전환입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앞으로 잘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재무 구조 재정비하기, 수입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지속 가능한 지출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보험을 정리하고 통신 요금도 3만 원대로 낮췄습니다. 안 쓰는 게 버는 거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죠. 대화의 중심을 돈에서 시간으로. 예전엔 집에 와서도 늘 돈 걱정, 월급날, 보너스, 적금 얘기만 했는데 지금은 아내랑 오늘 점심 뭐였어? 동네 공원 산책 어땠어? 이런 이야기를 더 자주 합니다. 가족은 돈보다 마음으로 지켜야 할 관계라는 걸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인생의 진짜 보상은 돈이 아니다. 예전 회사에서 연말 보너스를 받을 때는 한순간의 쾌감은 컸지만 그게 지나고 나면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요즘은 일 끝나고 마시는 뜨거운 자판기 커피 한 잔, 아내가 챙겨준 보온 도시락 한 그릇, 회사 후배가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보너스보다 더 큰 보상입니다. 이제는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해졌어요. 50대 이후 인생은 퍼즐의 완성 구간입니다. 20대에서 40대가 인생을 그리는 시기였다면 50대 이후는 그 그림을 정리하고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퇴직이라는 조각은 예상치 못했던 모양일 수 있지만 그 조각을 잘 다듬으면 내 인생 퍼즐의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게 됐어요. 정년 이전엔 회사가 날 평가했지만 정년 이후엔 내가 나를 평가하는 시간이구나. 50대 이후의 삶은 한 번 더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훈련이자 가장 사람다운 시기입니다. 이번에는 이번 영상의 마무리, 나보다 더 나이 든 동료들이 보여준 진짜 노년의 품격과 품격 있게 늙는다는 건 결국 이런 자세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내일 약속 있나? 퇴근하고 동네에 칼국수집에서 한 그릇 하지? 그럼요. 선배님이 사신다면 제가야 언제든. 우리 팀엔 60대 후반, 70대를 바라보는 선배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늙는 건 생물학적 변화지만 품격은 선택이라는 사실을요. 선배님은 매일 아침 30분 먼저 출근해서 정리된 작업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평가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로 그렇게 하시죠. 그 모습에서 저는 진짜 어른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품격 있게 늙는다는 건 결국 이런 자세였습니다.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여유. 저는 하루하루 그런 어른들 곁에서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깨닫죠. 젊을 때 품격을 갖는 건 멋이지만 늙어서 품격을 지키는 건 진짜 이지라는 거를. 나는 이제 다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젊은 후배들이 가끔 묻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이 길 선택하시겠어요? 전 대답합니다. 응,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거야. 왜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이 두 번째로 시작된 느낌이 들거든. 이제 나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존재할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며 희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되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이 세상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50대 이후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그 첫걸음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후반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 여기는 품격의 노후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내일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노후가 조금 더 품격 있게, 조금 더 단단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